자신만의 세계를 견고하게 쌓아 올린 한 남자가 있었다. 박수현. 평생을 학문에 몸담았던 그는 은퇴 후에도 고독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타인의 도움 없이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아니, 그 믿음은 자존심이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였다. 그의 넓은 집은 책으로 가득했지만 온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아내와의 기억이 서린 가구들은 이제 그에게 고통스러운 유물일 뿐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바깥 세상과의 모든 접촉은 차단되었고 그의 일상은 오직 그 자신만의 리듬으로 흘러갔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는 기계적인 삶이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그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익숙한 커피 향이 집안을 채웠지만 그 향기를 맡고 미소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덤덤하게 신문을 넘기다 갑자기 머리 한쪽이 깨질 듯한 통증을 느꼈다. 찌릿 하고 온몸이 경직되는 듯한 감각. 그는 이내 정신을 잃고 소파에서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의 몸은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기력함. 그는 평생 처음으로 온전한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 그를 지탱하던 자존심과 독립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전화기조차 손에 닿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무덤에 홀로 갇힌 것만 같았다. 그의 입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무력함의 상태에 놓이게 되자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모든 자존심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홀로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를 발견한 것은 이웃집 할머니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수연 씨의 집 앞을 지나며 안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수연 씨의 집을 지나던 그녀는 창문 너머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수연 씨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다. 이웃들의 신고로 구급대원들이 달려왔고 수연 씨는 간신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검사 결과 그는 가벼운 뇌졸중을 앓았고 한동안 오른쪽 팔과 누구와 다리를 움직이기 힘들어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그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전문 간병인을 고용할 것을 권유했다. 수연 씨는 완강하게 거절했다. 저는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남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그의 의지를 배신하고 있었다. 결국 담당 의사의 설득 끝에 그는 마지못해 간병인을 집으로 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의 집 문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수. 그는 자신을 간병인이라고 소개했다. 지수 씨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주름은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라기보다는 따뜻한 미소를 짓는 습관으로 생긴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으며 그의 집 안으로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하고 신중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무력함을 증명하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지수 씨는 익숙하게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의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수연 씨는 소파에 앉아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듯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길이 자신에게 닿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잡아주려 할 때마다 그는 굳어진 얼굴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굳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친절이 자신에 대한 동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떤 동정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수연 씨는 지수 씨의 모든 행동이 그에게는 끔찍한 침해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차려놓은 따뜻한 밥상도, 그녀가 그를 위해 준비한 깨끗한 옷까지도 모두 그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칼날 같았다. 그는 지수 씨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만이 그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에게는 그저 환자를 돌보는 전문적인 손길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손길은 그의 차가운 마음속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은 앞으로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다. 지수 씨가 박수현 씨의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수현 씨는 지수 씨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는 지수 씨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다. 지수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 그는 식탁에 앉지도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유일하게 하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나 나가세요 같은 차가운 말뿐이었다. 지수 씨는 그가 왜 자신을 그토록 싫어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했다. 수연 씨의 마음속은 여전히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지수 씨의 모든 행동이 자신의 무력함을 증명하는 것만 같아 견딜 수 없었다. 그녀가 그를 위해 죽 한 그릇을 정성껏 끓여주어도 그는 그 죽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아내가 오랜 병으로 힘들어했을 때 그는 매일 아침 병원에 가서 아내를 돌보았다. 그는 아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려 했지만 서툰 손재주와 바쁜 회사 일로 인해 결국 아내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 제대로 끓여주지 못했다. 아내는 그를 보며 괜찮다고 웃어주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이제 지수 씨가 자신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넬 때마다 그는 아내에게 해주지 못했던 자신의 무능함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견딜 수 없었다. 지수 씨의 존재는 그에게 거울과 같았다. 그는 지수 씨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았고 그가 얼마나 아내에게 부족한 남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지수 씨의 친절이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지수 씨를 밀어내야만 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방어 기제였다. 그는 지수 씨가 건네는 따뜻한 음식을 거절하고 그녀가 내미는 손을 뿌리치고 그녀의 모든 친절을 무시했다. 지수 씨는 그런 수연 씨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까다로운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벽을 쌓아올린 것처럼 그 누구도 자신의 내면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수 씨는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 상처를 섣불리 건드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의 곁을 지키며 그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 어느 날 오후 지수 씨는 수연 씨가 잠든 틈을 타 그의 서재를 정리했다. 서재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수많은 책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 책장 한편에는 그의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수 씨는 사진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수연 씨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을지를 짐작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닦고 먼지 쌓인 책들을 정리했다. 그녀는 그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책을 찾을 때 깨끗하게 정리된 서재를 보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수연 씨는 그녀의 의도를 오해했다. 잠에서 깬 그는 서재가 깨끗하게 정리된 것을 보고 오히려 분노했다. 누가 내 서재를 함부로 만지라고 했습니까? 그는 소리를 질렀다.
제 허락 없이 제 물건을 만지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간병인일 뿐입니다. 내 삶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수연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억눌린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지수 씨는 그의 분노에 당황했지만 그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소중한 공간을 침해했다고 생각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먼지가 너무 많아서 깨끗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내버려 두세요. 나는 당신의 동정 따위는 필요는 없습니다. 수연 씨는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려 앉았다. 그의 등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보였다. 지수 씨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수연 씨는 지수 씨의 행동을 보며 그녀가 자신을 동정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의 친절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의 동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더욱 거칠게 밀어내야만 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낼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의 손길이 자신의 마음에 닿을 때마다 아내의 병간호에 실패했던 과거가 떠올랐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무능함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수 씨는 그에게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그의 가장 아픈 상처를 자꾸만 건드리는 존재였다. 그들의 관계는 이렇게 깊은 오해와 갈등 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앞으로 더 큰 파국을 불러올 것이다. 박수현 씨의 마음속에 쌓인 불안과 분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갔다. 지수 씨의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는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친절을 굴복시키고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했다. 그것만이 자신이 아직 통제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거칠어졌다. 그는 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지수 씨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따뜻한 음식을 보며 그는 입맛이 없다며 고개를 돌렸다. 지수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어르신, 조금이라도 드셔야 기운 차리시죠 라고 말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굶주림을 지수 씨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녀가 자신을 돌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속은 텅 비어 있었고 몸은 점점 더 허약해져 갔다. 약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지수 씨가 약을 챙겨주면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이까짓 약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소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약을 바닥에 내팽개치기도 했다. 지수 씨는 깨진 알약들을 조용히 주워 담으며 마음속으로 울었다. 그녀는 그의 분노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님을 알았지만 그의 행동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함께 묘한 슬픔을 느꼈다. 수연 씨의 행동은 점점 더 위험해졌다. 그는 지수 씨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휠체어에서 일어나 혼자 걸으려다 비틀거리기도 했다. 지수 씨는 매번 놀라 달려와 그를 부축했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나는 당신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소 라고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지수 씨를 통해 자신의 무력함을 확인하고 그 현실을 견딜 수 없어 몸부림쳤다. 이 모든 행동의 근원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아내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다. 그는 아내를 돌볼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달았다.
아내가 병상에 누워 힘들어할 때 그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해주고 싶었던 모든 것을 하지 못했고 결국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 이제 지수 씨가 자신을 돌봐주는 모습은 그에게 과거의 실패를 상기시켰다. 그는 지수 씨의 손길이 자신을 동정하는 것이라고 오해했고 그 동정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의 갈등은 한 폭의 그림과 같았다. 한쪽에서는 굳게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는 손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문이 영원히 닫혀 있기를 바라는 절규가 있었다. 수연 씨는 지수 씨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마음에 닿는 것을 극도로 거부했다. 그는 그녀의 손길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건드릴까봐 두려웠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나는 혼자여야 해.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어. 의존할 수 없어. 그래야 아내에게 미안하지 않아. 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렸다. 어느 날 오후 수연 씨는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지수 씨는 그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쟁반에 담아 그의 방으로 가져왔다. 그녀는 차를 그의 책상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따뜻한 차 한 잔 하시면서 마음 좀 푸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하지만 수연 씨는 그 따뜻함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만하세요. 수연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수 씨는 그의 말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어르신. 무엇을 말하시는 건가요?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요. 수연 씨는 격분하여 소리쳤다. 나는 당신의 동정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따뜻한 척하는 손길이 필요 없어요. 당신은 그저 돈을 받고 일하는 간병인일 뿐이요.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나에게는 끔찍한 위선처럼 느껴지요. 당신은 내 삶에 함부로 들어와서 나를 불쌍하게 만들고 있어. 나는 당신의 동정이나 위로를 받고 싶지 않아. 당신은 그저 이 돈을 받으려 나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 뿐이요. 수연 씨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말은 지수 씨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말 속에 담긴 깊은 분노와 고통은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차마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쟁반을 들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연 씨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밀어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감 대신 공허함과 함께 끔찍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방어를 위해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다. 박수현 씨의 차가운 말은 이지수 씨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그녀는 그날 밤 그의 집 문을 나서며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의 말은 너무나도 날카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돌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그에게 상처만 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그에게 더 이상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그저 멀리서 그를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수연 씨의 삶은 다시 예전의 고독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고독은 더 이상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동굴과 같았다. 지수 씨의 존재가 사라지자
그는 자신이 얼마나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의 집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혼자서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 먹어야 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그는 매일매일이 힘겨웠다. 그는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고 약도 거르기 일쑤였다. 그의 몸은 점점 더 허약해져 갔다. 수연 씨의 마음은 공허함과 함께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지수 씨에게 얼마나 끔찍한 말들을 했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겼다. 그녀의 상처받은 눈빛이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았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자존심은 그를 가로막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더 깊은 고독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었다. 그날 오후, 수연 씨는 책을 읽기 위해 서재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불안정했고 그의 몸은 휘청거렸다. 그는 서재 문을 열려다 갑자기 끔찍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얘졌고 그의 몸은 통제불능이 되었다. 그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의 몸은 다시 한번 굳어졌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체념이 담겨 있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는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아내를 떠올렸다. 아내가 병상에 누워 힘들어할 때 그는 그녀의 곁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순간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손을 놓아주어야 했던 자신의 무능함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렸다. 이제 그는 혼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아무도 그의 곁에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살려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든 자존심과 벽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그의 눈앞에는 지수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그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것만 같았다. 그의 심장은 서서히 멈추어 가는 듯했고 그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나를 불쌍히 여겼던 그 손길이라도 지금 나에게 있다면 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동정을 이제야 갈망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그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삶은 끝났다. 이지수 씨는 박수연 씨의 집 문을 나서며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던진 칼날 같은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아 허탈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자책했다. 나는 왜 그토록 그에게 마음을 쓰려고 했을까? 그는 그저 나를 거부했을 뿐인데. 그녀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수연 씨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환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수연 씨의 차가운 말 속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깊은 절망과 고독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는 마치 스스로를 파괴하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그녀의 직업적인 의무는 끝났지만 그녀의 인간적인 연민은 그를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삶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다시 수연 씨의 집 앞으로 향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딩동, 딩동. 초인종 소리가 계속해서 울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더욱 불안해졌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어르신 안에 계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침묵뿐이었다. 그녀는 다급하게 문을 잡아당겨 보았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그녀의 눈에 작은 틈이 보였다. 오래된 집의 우유 투입구. 그녀는 무심코 그 틈으로 눈을 가져다 댔다. 어둡고 정적인 집 안. 그녀는 희미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수연 씨였다. 그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뽕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를 질러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한 이웃이 재빨리 엘조에 신고했다. 잠시 후 119 구급대원들과 경찰이 도착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들것에 실려 나오는 수연 씨의 모습은 처참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손은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 지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다. 내가 좀 더 일찍 올걸. 그가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하면서도 나는 내 상처에만 연연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자신이 그의 아픔을 외면했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구급차 안에서 수연 씨는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몸이 붕 뜨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것만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수 씨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녀의 헌신적인 손길, 그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그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어르신,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그것은 지수 씨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그를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혐오했던 동정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연민이었다. 병실에서 수연 씨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눈앞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지수 씨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그의 손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수연 씨는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그 손길이 자신의 차가운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지수 씨는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가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번에는 제가 지켜드릴 수 있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때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처럼 다시는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고 싶지 않았는데 그녀의 말 속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다. 수연 씨는 그녀의 말을 듣고 놀랐다. 그는 그녀의 헌신적인 태도가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라 그녀의 아픈 과거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타인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동정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자신을 구원하려 했던 것이다.
수연 씨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거대한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았고 그녀의 아픈 과거를 헤집어 놓았던 것이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만 했다. 지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수 씨는 그의 말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오만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상처받고 길을 잃은 한 사람이었다. 지수 씨는 그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는 그의 사과를 이미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이제야 비로소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박수연 씨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차가운 껍데기가 아니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아닌 겸손함과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그는 지수 씨의 손길을 거부하는 대신 그 손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지수 씨가 그를 위해 죽을 끓여주면 그는 남김없이 다 먹었고 그녀가 약을 챙겨주면 그는 군말 없이 약을 삼켰다. 그의 모든 행동은 그녀에 대한 깊은 감사와 미안함을 담고 있었다. 지수 씨는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지만 그녀는 그 변화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더 이상 그를 짓누르던 깊은 슬픔을 볼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그의 눈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변화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그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열어준 것에 대해 고마웠지만 그녀의 직업적인 책임감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수연 씨는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았다. 그는 지수 씨의 삶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지수 씨, 기족이 매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힘들지 않으세요? 지수 씨는 왜 이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의 질문들은 순수했고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단순한 직업적인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지수 씨는 그의 질문에 당황했다. 그녀는 평생을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왔지만 환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그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그에게 짐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질문에 늘 모호하게 대답했다. 그냥요. 이 일이 저에게 맞는 것 같아서요.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이 더 커서 괜찮아요. 그녀의 대답은 차분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수연 씨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수연 씨는 그녀의 마음이 아직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섣불리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그녀가 일하는 동안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이 환자를 위해 얼마나 섬세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지를 보았다. 그녀의 손은 그에게 차 한 잔을 건넬 때도 그의 옷을 정리해 줄 때도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그 손이 단순한 간병인의 손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슬픔을 겪은 한 인간의 손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수 씨의 일상에서 그녀의 아픔을 읽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병원에 들러 한 아이의 사진을 잠시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수연 씨는 보았다. 그는 그 아이가 지수 씨의 아픈 과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수연 씨는 지수 씨에게 말했다. 지수 씨,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했던 모든 행동을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을 나에게 말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연 씨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싶었다. 지수 씨는 그의 제안에 놀랐다. 그녀는 평생을 자신의 슬픔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짐지우는 것을 싫어했다. 하지만 수연 씨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이해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시선에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꺼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제안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수연 씨는 그녀의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녀가 그의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뜻이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조용히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기로 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이지수 씨의 침묵은 박수연 씨에게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조급하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조용히 집을 정리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놓았다. 그의 행동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자 동시에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수연 씨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지수 씨는 그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왔다. 그녀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편안하게 느끼는 침묵이었다. 수연 씨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지수 씨, 제가 그동안 당신에게 했던 행동들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에 따뜻한 차를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제가 당신에게 그렇게 차갑게 굴었던 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저는 늘 바빴고 아내의 손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어요. 아내가 원하는 건 근사한 여행이나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그저 저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는데 저는 그마저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내는 죽기 전까지 저에게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괴로워서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차신교에
지수 씨가 저에게 따뜻하게 다가왔을 때 저는 당신의 따뜻함이 제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게 해서 당신을 밀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슬픔과 회한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지수 씨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를 이제야 비로소 이해했다. 그녀는 그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위로를 담고 있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을 이해해요. 저도 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거든요. 지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돌봤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저는 간병인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픈 사람들을 돌보면서 저의 죄책감을 씻어내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아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제 아이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매일 병원에서 살았어요. 저는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아이는 저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죠. 지수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평생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픔을 이제야 비로소 밖으로 꺼냈다. 수연 씨는 지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아픔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헌신적인 손길이 단순히 직업적인 책임감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슬픔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을 통해 자신의 아픈 과거를 치유하려 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함과 함께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관계였다. 그들은 함께 울었고 함께 웃으며 서로의 존재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슬픔이 없었다. 그 슬픔은 서로를 향한 깊은 공감과 이해로 채워지고 있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눈 이후 박수연 씨와 이지수 씨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들은 더 이상 환자와 간병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건네는 두 영혼이 되었다. 수연 씨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굳게 닫힌 성벽이 아니었다. 그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지수 씨를 향한 진심 어린 감사와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수연 씨는 지수 씨에게 받은 보살핌을 되갚고 싶었다. 그는 이제 지수 씨의 손길을 받는 대신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다. 그는 지수 씨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물었고 지수 씨는 망설이다 저는 따뜻한 미역국을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다. 수연 씨의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다. 미역국은 아내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끓여주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지수 씨에게만큼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수 씨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주방으로 향했다. 그는 서툰 손으로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볶고 국물을 끓였다.
그는 평생 요리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손을 베이고 뜨거운 물에 데이기도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에게 요리는 고통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그가 끓인 미역국은 서툴렀지만 그 속에는 그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지수 씨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주방에서 풍겨나오는 미역국 냄새에 놀랐다. 그녀는 주방에 서 있는 수연 씨를 보며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그의 미역국 한 그릇이 그가 그녀에게 건네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렇게 작은 행동들을 통해 점점 더 깊어졌다. 수연 씨는 매일 아침 그녀를 위해 꽃을 사다 놓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독서가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영화를 보며 함께 웃었다. 지수 씨는 그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을 보며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깊은 상처들이 서서히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수연 씨는 지수 씨에게 말했다. 지수 씨, 아니, 제가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지수 씨는 그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들은 집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들은 마치 첫 데이트를 하는 젊은 연인들처럼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식사를 마친 후 수연 씨는 지수 씨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지수 씨, 이건 제가 지수 씨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수 씨의 따뜻한 손길이 저의 차가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저의 삶에, 저에게 다시 봄이 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 씨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예쁜 은반지가 들어 있었다. 반지에는 함께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지수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지혜시어 중려회도. 지수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수연 씨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닙니다. 지수 씨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지수 씨의 따뜻한 손길이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지수 씨의 손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새로운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두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준 두 영혼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작은 난로와 같은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며 그 과거 위에 새로운 사랑을 쌓아 올렸다. 수연 씨는 이제 자신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수 씨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함께 걷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삶은 이렇게 행복한 시작을 맞이했다. 박수연 씨와 이지수 씨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작은 난로와 같았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두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준 동반자가 되었다. 수연 씨의 집은 더 이상 차갑고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 집은 지수 씨의 따뜻한 손길로 인해 온기와 사랑이 가득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수연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지수 씨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내렸고 그녀는 그를 위해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들은 함께 집을 청소하고 함께 장을 보러 갔다. 수연 씨는 지수 씨의 손을 잡고 시장을 거닐 때 마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다. 지수 씨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수연 씨의 존재를 통해 그녀의 삶이 다시금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슬픔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수연 씨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아버지가 아내를 잃은 후 삶의 의욕을 잃고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들은 아버지를 위해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할 줄은 몰랐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지수 씨와 함께 웃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변화에 안도했다. 그들은 지수 씨가 아버지에게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되찾아준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지수 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그들의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했다. 수연 씨는 지수 씨와 함께 아내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는 지수 씨의 손을 잡고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당신이 그토록 바랐던 나의 행복을 이제야 찾았소.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따뜻한 손길이 이제 내 곁에 있소.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주지 못했던 사랑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되었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죄책감이 없었다. 오직 사랑과 그리움만이 남아 있었다. 지수 씨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과거를 잊지 않고 과거 위에 새로운 행복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고 그 과거를 포용하며 새로운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었다. 수연 씨는 더 이상 아내의 병간에 실패했던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다. 그는 지수 씨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깨달았다. 지수 씨는 더 이상 아이를 잃은 슬픔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수연 씨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에게 힘을 주며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걷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나 외로움이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연 씨는 이제 자신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수 씨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깊게 서로의 마음속에 뿌리 내렸다. 박수현 씨와 이지수 씨의 삶은 그렇게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그들의 아침은 함께 끓인 커피 향으로 시작되었고 저녁은 함께 준비한 따뜻한 식탁에서 마무리되었다. 수연 씨는 더 이상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지수 씨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지수 씨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수연 씨와 함께하는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갔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것이었다. 수연 씨는 어느덧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의 걸음은 다시 안정적이었고 그의 손은 예전처럼 힘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는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지수 씨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그녀와 함께 요리를 했다. 그의 집은 더 이상 차가운 침묵이 흐르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곳곳을 채웠고 그들의 발걸음이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삶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수연 씨는 지수 씨에게 말했다. 지수 씨, 제가 지수 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지수 씨는 그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이미 자신에게 충분한 것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수연 씨는 지수 씨의 손을 잡고 그녀를 거실로 이끌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빨간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다. 수연 씨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예쁜 백금 반지가 들어 있었다. 지수 씨, 이 반지는 지수 씨의 따뜻한 손길이 저의 차가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제가 지수 씨의 따뜻한 손을 영원히 놓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 수연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수 씨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반지는 그녀의 손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지수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았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주예요. 수연 씨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닙니다. 지수 씨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지수 씨의 손길은 저를 살렸습니다. 지수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지수 씨, 저와 함께 남은 삶을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지수 씨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씻어낼 수 있었고 그녀의 삶은 다시금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작은 난로와 같은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며 그 과거 위에 새로운 삶을 쌓아 올렸다. 수연 씨는 이제 자신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수 씨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맞이했다. 그들의 삶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봄이 찾아왔다.